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오른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모를 뿐이지 바닥 찍고 오르거나 찍어야 오를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이야기한다.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뜻, 그 중요 시기가 언제이고 또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중요 내용에 대해서 리플 설명과 함께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 즉 TF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요. 이게 절대로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무려 180일, 약 반년 안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야 되는 실무형 과제인데요. 런던과 뉴욕 그리고 전 세계 금융의 양대 축이 이렇게 함께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건데, 그렇다면 이게 엑셀피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왜 지금 미국이랑 영국이 손을 잡았을까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라는 별도로 움직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자본을 끌어와야 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이고요. 또 암호화폐 토크나 자산을 둘러싼 규제는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이번 TF 자체가 이 두 나라가 자본시장 규칙을 맞추면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공통적인 언어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영국이 준비해온 규제 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DSS인데요. 이미 실제 은행과 기관들이 참여해서 분산 원장 기반의 발행과 결제를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크립토 금융 프로모션 규정입니다. 이 투자자 보호 문구를 강제하면서 허위나 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제도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규제 초안인데요. 이 발행사 준비금 그리고 보관 기관 의무를 정리하는 초안이 올해 나왔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백악관이 올해 초에 내놓은 디지털 자산 정책 기조에서 책임 있는 성장을 언급을 했었고, 미국 SEC 그리고 CFTC 이렇게 권한까지도 조정을 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번 TF까지도 얹히게 되면서 단순하게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성하면서 관리하겠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XRP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 내부에서 가장 큰 규제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던 자산이죠. 미국 SEC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영국이 이번 TF를 통해 가지고 공통의 분류 체계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XRP 같은 글로벌 브릿지형 토큰은 오히려 위치가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고, 이 송금과 결제 브릿지라는 역할들이 제도적으로 정의되면은 기관들은 안심하고 인프라에 편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점은 도매 시장인데요. 이번 TF가 소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거래, 자본 조달, 유동성 시장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포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영역에서 XRP의 본질적인 유틸리티, 즉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브릿지 역할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영국의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가 성공한다면 런던에서 발행한 토크나 증권이 뉴욕에서 결제가 될 때 그 중간 유동성을 메워주는 자산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XRP가 바로 이 자리에 끼어들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오히려 줄어들 거고요. 거래소 상장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증권성 판단들이 미국 쪽에서 더 엄격해진다면 XRP는 추가적인 의무를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TF를 무조건 호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명확성의 이득 그리고 문턱 상승의 비용이 동시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요, 지금부터 180일 후에 발표될 TF의 첫 번째 보고서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국 FCA의 후속 컨설테이션 문서,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랑 커스터디 규정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의 참가자 명단 업데이트에서 실제 금융기관이 늘어나게면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 시작됐다라는 신호겠죠. 이번 영국과 미국의 TF 출범 자체가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XRP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고, 또 동시에 규제 강화라는 부담도 함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은 정말 단순해야 돼요. 레버리지는 피하되 현물과 분할 매수 원칙을 유지하시면서 이 정책 이벤트 달력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TF 국면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XRP의 시세를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단기 화제가 바로 XRP ETF 승인 임박설입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만이 아니라 이번 흐름이 XRP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SEC 측에서 지난 9월달 거래소들의 스팟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변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전처럼 종목별로 복잡한 이중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 그리고 XRP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까지도 제도권 자금 유입의 문이
문이 실제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렉스 오스프리가 하이브리드 구조의 XRP ETF를 출범을 시켰는데 거래 시작 90분 만에 약 2,400만 달러 거래가 몰렸고요. 100% 현물력은 아니지만 초기 체결 강도만 봐도 수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초대형 운용사가 미국 SEC의 스팟 XRP ETF까지도 신청을 남겼고, DBS 은행과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기반으로서 토큰화 펀드를 연계하려는 협력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권에 굵직한 플레이어들의 XRP 인프라 위에 직접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ETF가 가격과 연결이 될까요? ETF 구조상 자금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현물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떠있는 물량들이 빠르게 흡수가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어땠죠? 단기간에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매수 압력이 강력하게 형성된 바가 있었죠. XRP도 비슷한 논리로서 승인 후에 일정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XRP만의 특수한 공급 구조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550억 개 정도의 XRP를 에스크로에 묶어두었고요. 매달 최대 10억 개를 풀었다가 쓰지 않으면 다시 제 에스크로로 돌려보내는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즉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무한정 덤핑이 아니라 일정한 예측 가능성 아래에서 유통량이 조절된다는 뜻입니다. ETF가 흡수하는 물량 그리고 이 에스크로 구조가 맞물리게 된다. 수급 불균형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고, 가격 전망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구간인데요. 규정 완화되면서 초기 ETF 출범됐을 때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까지도 천문학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XRP 5달러에서 7달러 구간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목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 구조적인 조건부 구간인데요. 만약에 10개 이상 ETF가 동시에 승인이 되고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대형 운용사의 AUM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RLUSD랑 토큰화 유동성이 리플 레저에서 활발히 돌아간다? 그때는 10달러에서 25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속된 미래는 아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승인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가 있고요. 승인 직후에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지금 일부 ETF는 파생 혼합형이기 때문에 순현물 ETF랑은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간과하시면 기대감에 취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XRP ETF 이슈의 핵심은 가격 폭등이 아니라요. 이 제도권 진입이라는 것, ETF는 시작점일 뿐인 거고 진짜는 제도랑 수급 그리고 실제 사용 인프라가 동시에 맞물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구조적인 리레이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과열된 기대감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 매매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익절, 현물 중심 그리고 손절 기준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ETF 시대의 진짜 수혜자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로벌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이번에 중국 인민은행 측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년 만에 LPR을 3%, 5년 만기를 3.5%로 그대로 유지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왜 동결했는지 여부겠죠. 중국이 지금 부동산 부채, 기업 부채, 청년 실업까지도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금리를 내리면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고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율 방어랑 자본 유출을 억제를 위해서 일단 금리를 묶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즉 현재 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게 중국의 선택이었죠. 근데 밖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AXCNLC를 홍콩에서 공개한 건데요. 이건 중국 핀테크 기업 앵커X가 출시했다라고 발표했지만요. 발표 무대가 1대1로 정상회담이었던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민간 차원의 시도가 아니라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하게 개인 송금용이 아니라 국가 간의 교역 결제에 쓰이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랑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이런 1대1로 참여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 기반 디지털 자산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USDT, USDC 같은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사실상 글로벌 결제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CBDC인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이번 AXCHN이라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새로운 결제 블록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 디지털 무대에서 달러랑 위안화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브릿지 자산이라는 겁니다. 각국의 CBDC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중립적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XRP가 바로 그 자리에 있겠죠. 이미 ISO 2002 표준에 연동이 되고 글로벌 결제 실험에서도 활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런 다극화된 통화 경쟁이 심해질수록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진다라는 거예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안으로는 금리를 묶어가지고 자본 유출을 막고 또 밖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나가서 위안화 블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러랑 위안화 간의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신호탄인 거고, 그리고 이런 통화 전쟁이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제도권 화폐랑 연결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단기 조정 하락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XRP 같은 브리지 자산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러랑 위안화의 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의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내부 방어 전략인 거고, 이번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외부 확장 전략입니다. 달러 패권에 맞서가지고 위안화 블록을 만들려는 포석이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 같은 브리지 자산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기 가격 등락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 발표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감독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대형 증권사에 홍콩에서 진행 중인 RWA 토큰화 사업을 중단하라 관련 비공식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당국에서는 공식 코멘트를 거부했고요. 홍콩 규제기관인 SFC 그리고 HKMA 역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 공식 법률이라거나 공식 금지는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속도 조절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홍콩의 상황입니다. 홍콩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현물 ETF 허용, 그리고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까지도 법제화했어요. 심지어 내년부터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답게 제도화를 통해서 투명한 시장을 키우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HSBC가 골든테크를 발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쪽에서 소유할 수 있게 했고요. UBS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홍콩 최초의 투자 등급 토큰화 워런트까지도 내놨습니다. 중국계 BOCI도 2억 위안 규모의 토큰화 채권까지도 발행을 했는데, 이런 흐름들 봤을 때 홍콩은 실험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중국은 왜 첫 번째 제동을 걸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산담보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말로는 실물자산 기반이라고 하지만 진짜 담보가 제대로 보관과 관리되는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 유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토큰화된 자산들이 거래되면요, 중국 내부 자본 통제가 느슨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토큰화가 급성장하면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겠죠. 이번 이슈 자체가 결국에 RWA 토큰화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게임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 제도랑 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XRP 같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 코인과의 연결이겠죠. 중국이 속도를 늦춰나가고 홍콩이 제도를 다듬는 동안에 이미 규제 친화적인 결제 네트워크랑 브리지 자산들은 제도권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XRP ISO 2002 연동,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RLUSD랑 결합하는 거, 미국 ETF 승인 논의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현재 시장은 누가 먼저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실제 사용을 확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이 갈라진다는 거고, 결국에 중국의 이번 움직임들이 금지라기보다는 신중한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콩의 빠른 행보를 본토가 일단 잡아두면서요, 제도 정비가 끝난 후에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큼 기회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담보가 명확하고 제도권 친화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신뢰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는 규제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로 직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죠. 다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를 뿐이지 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나 결국은 조정을 거쳐야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말하던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언젠가 오르겠지.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다른 건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리플만 오르지 않냐. 차라리 삼성전자 샀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투자 시장 자체가 결과만 놓고 보면 늘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 과정들, 그리고 기다림과 하락들, 수많은 등락폭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시지만 실제로 중장기 보유를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리플이 700원, 800원에서 수년간 머물렀고 1000원 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또 반등하고 수십 번의 파동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4,900원까지도 회복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꾸준히 대응하신 분들은 결국에 알맹이를 챙겼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단순하게 리플이 이제 4,900원까지 왔네, 이제 곧 만원 가겠네, 이런 생각만 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원을 기대하시면서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고 원하는 속도로서 오르지 않으니까 답답해지고 결국에 스스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건 상승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장, 보합장, 누구나 힘들어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평균 단가 낮춰나가고 수량 늘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셔야지만 언젠가 찾아올 상승장에서 빛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리플 정보방에서 강조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무리한 고점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이유. 결국 길게 보면서 낮은 단가로 차근차근 쌓아가셔야지 1000개 살 수 있는 돈으로 1100개, 1200개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결과만 바라보는 매매 습관에 갇혀 계십니다. 만원 갈 거야, 5만원 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지금 내 매매 습관을 흔들고 있다는 거고, 이 투자 시장은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기준이 되면 정말 위험해요. 내가 팔아야 되는 가격,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 이런 것들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투자가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어려워지고, 가능하다라고 믿고 원칙을 세우면 투자 심리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습관인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원칙 매매 지켜내시고 긴 시간 후에 빛을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도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